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난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14번째 시간으로 헤이그 특사사건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헤이그 특사사건 김세곤. 1905년 11월 17일 덕수궁 수옥헌 지금의 중명전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했다. 그런데 고종은 국제사회의 을사늑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고종은 헐버트를 통해 미국 정부의 늑약의 부당성을 알렸지만 미국 국무성은 외면했다. 고종은 다시 전 주한 미국 공사 알렌에게 로비 자금을 주면서 미국 정부가 열강과 공동으로 진상조사를 해주도록 부탁했다. 그러나 루즈벨트 미국 정부는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고 이를 잘 알고 있던 알렌도 로비 자금을 반납하고 1906년 2월부터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이러자 고종은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단을 파견했다. 만국평화회의에는 1899년 처음 열려 군비축소와 국제중재재판소 설치 문제를 다루었지만 당시 서구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으로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제2차 만국평화회의는 러일 전쟁으로 촉발된 군사적 위험을 막기 위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으며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 직후 러시아가 회의를 주관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알게 된 고종도 한국도 정식 초청되도록 러시아에 비밀리에 로비하였다. 1907년 4월 20일 평리원 검사 출신 이준 1859에서 1907은 고종의 밀서를 휴대하고 서울을 출발했다. 밀서는 정권 위임장과 러시아는 한국이 무고하게 화를 입고 있음을 생각하여 한국 대표를 참석시켜 한국 정세를 설명토록 한 다음 만국 공의와 정론을 일으켜 한국이 권리 회복을 얻도록 도와달라라는 내용의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에게 보내는 고종의 친서였다. 짐은 오늘의 경우가 갓난, 힘들고 고생스러움 하여 회고에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현아의 정세는 깊이 붕괴하지 않을 수 없을 터이니 회하는 우리나라가 무고히 화를 당하고 있는 정상을 생각하여 짐의 사절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형세를 해당 회의에서 설명할 수 있게 하여 만국 공연의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나라 국권이 회수될 수 있을까 기대합니다. 고종의 친서. 이와는 별도로 4월 초에 고종의 특사 헐버트는 가족과 함께 스위스로 떠났다. 이주는 5월 20일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도에서 달려온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 1870에서 1917을 만나 시베리아 열차로 러시아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했다.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이들은 주 러시아 한국공사였던 이범진의 둘째 아들 이휘종을 만났다. 1884 23세 이휘종은 영어부로 러시아에 능통한 주 러시아 한국공사관 참사관 출신인 직업 외교관이었다. 이로써 새 특사가 구성되었다. 헤이그 특사 일행의 공식 대표는 이상설이었고 고종의 밀명을 직접 받은 이는 이준이었으며 통역과 연설로 외교활동을 펼치는 임무는 이휘종이 맡았다. 여기서 세석 특사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를 얼현하기 위해 15일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체류하면서 교섭을 벌였지만 헛사였다.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비밀 협상이 잘 이루어져 러시아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 러일 비밀 협상은 러시아는 외몽고에 있어서 러시아의 특수이권을 인정받는 대신 일본은 한국에 있어서 현실적인 지배를 승인받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는 헤이그 특사단의 요구를 외면했고 이 사실을 알리 없는 특사단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6월 19일 특사단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 베를린에 도착하여 공고사 탄원서를 인쇄한 다음 제2차 만국평화회의의 개최 열흘이 지난 6월 25일에야 헤이그에 도착했다. 제2차 만국평화회의는 44개국 대표 225명이 참석한 가운데 1907년 6월 15일에 열려 10월 18일까지 계속되었다.
특사들은 도착 즉시 시내 융호텔에 숙소를 정해 태극기를 개항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의 도착 사실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네덜란드 신문사 특파원이 6월 28일에 보도함으로써 유럽 각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1907년 6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 이상술 이위정이 도착했다. 이들은 만국평화회의에 공식적인 한국 대표 자격으로 참가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특사들은 먼저 6월 29일 러시아 수석 대표이며 만국평화회의 의장인 넬리도프 백작을 방문하여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을사늑약을 체결당한 사정을 설명하고 헤이그 평화회의에 참가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넬리도프는 회의 참가에 대한 결정권이 형식상 초청국인 네덜란드 정부에 있다고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 당시에 넬리도프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한국 특사들의 회의장 입장을 거부하라는 훈령을 받은 상태였다. 특사들은 네덜란드 외무성을 방문해 외무대신 후원대스의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후원대스는 각국 정부가 이미 을사조약을 승인하였고 을사조약에 의해 외교권이 일본에게 위임되어 2년간이나 외국과 단교되어 한국은 독자적인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회의 참가 자격이 없다. 또한 만국평화회의는 그런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담을 거절했다. 이러자 특사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천국의 대표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협력을 요청했지만 모두 문전박대당했다. 유일하게 특사를 만난 이는 미국 대표였다. 특사들은 미국 대표를 만나 아래와 같이 호소하였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인이 체결한 을사조약은 황제의 동의가 없었고 무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률과 관습을 무시해서 행동한 사실 등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우리 일행은 이처럼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기 위해 황제의 특사로 파견되었는데도 일본에 의해 회의 참석이 어려우니 호의적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미국 대표는 안타까움을 표시했지만 도와주지 못했다. 미국은 테프트-카츠라 밀약 1905년 7월 29일에 따라 영국은 제2차 영일동맹 1905년 8월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특수권익을 인정했고 프랑스는 1907년 6월 10일 인도차이나 문제로 일본과 불일 협정을 막 체결한 상태였다. 더구나 믿었던 러시아조차 외몽골에 대한 러시아의 이익을 일본이 인정하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이익을 러시아가 승인하는 러일 협약 체결을 앞두고 한국을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특사들이 만국평화회의에 한국 대표로서 참가하는 것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특사들은 만국평화회의에 44개국 대표들이 묵고 있는 숙소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프랑스어로 된 공고사, 성명서와 명함을 돌리면서 일본의 불법행위와 한국의 실정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특사들의 이러한 행동에 일본 측은 비상이 걸렸다. 일본 대표는 특사의 활동을 일본 외무성에 전부로 보고했고 일본 외무대신은 이토 통감에게 7월 2일에 알렸다. 전문을 읽어보자. 제목: 헤이그 도착 한국인 3명이 평화회의 각국 위원에게 보낸 문서에 관한 건 1907년 7월 2일 발신 일본 외무대신 수신 이토 통감. 윌리엄 스테트가 이곳에서 발행한 쿠리어드라 컨퍼런스는 오늘 신문지상에 한국 전 부총리 외 임명을 6월 27일자로 평화회의에 위원회에 보냈다는 서면을 실었음. 서면에는 우선 그 한국인을 평화회의 일원위원으로 한국 황제께서 파견한 자라는 것을 기재함. 이어서 일본이 한국 황제의 뜻을 배반하고 병력으로 한국의 법규 관리를 유린하고 동시에 한국의 외교권을 탈취한 결과 자신들이 한국 황제가 파견한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평화회의에 참여할 수 없음은 유감이라는 점, 본 서면에서 일본의 비행 계략을 기록한 문서를 첨부한 점, 외국 위원들은 더욱 상세한 사항을 알기 바라거나 한국 황제로부터 부여된 정권을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그 요점에 대해 대답하겠다고 말하며 자신들이 평화회의에 참여하여 일본의 행위를 폭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이상 3명은 전 부총리 이상설, 전 고등법원 예심판사 이준 및 전 러시아 주재 공사관 서기관 이위정이라고 함. 또 그 서면에 첨부된 내용 문서는 아직 입수하지 못했음.
이 전보를 받은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화가 치밀어 즉시 고종에게 달려가 항의하였다. 대한제국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였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